안녕하세요. 김달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냉증을 없애서 몸을 따뜻하게 한 사람이 직장생활에서 성공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체온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악수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손이 따뜻한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싸늘하거나 심지어는 또 손에 땀이 축축한 사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몸이 차가운 사람은 면역력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면역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체온이 1도 상승하면은 면역력이 약 4배에서 5배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은 면역력이 약 40% 이상 떨어진다고 하는, 많이 약해진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몸이 따뜻했을 때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면역 기능을 회복하고 병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약 5년 동안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이 맥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맥이 아주 센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10% 이상 정도 되는 데 비해서 맥이 정상치보다 약한 사람은 약 60에서 70% 정도, 정상적인 사람이 약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잠을 이렇게 숙면을 못 취하고 자다가 깨다가 아니면은 잠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은 확실히 병에 잘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 가운데 1년에 감기가 8번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이미 면역력이 약한 아이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달에 벌써 뭐 한 열흘 이상씩 계속 감기약을 먹는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몸이 따뜻한 사람이 그만큼 좋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는 요즘에 듣던 것뿐만 아니고 동의보감에서도 허준 선생이 인용한 문헌에 보면은 몸을 차게 하고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면역력을 약하게 해서 결국 감기에 자주 걸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요즘에 말하는 이 면역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 보면 젖먹이 같은 경우에는 1분에 맥박수가 약 110회에서 130회 정도 뜁니다. 그러다가 3살이 되면은 맥박수가 이제 100번에서 110번 정도로 뛰다가 5살이 되면은 그때서야 90번 정도에서 100번 정도 뛰고 청소년기가 되면은 한 80에서 90번 뜁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은 다 자라고 나면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약 70에서 80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약 65회에서 70 한 2, 3회 정도 뛰게 되는 것이 맥박수입니다. 이렇게 맥박수가 줄게 되면서 사람의 몸도 약간 더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맥박수도 이 맥박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몸에 열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연령에 따라서 점점 더 이제 어떤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뭐 농담을 하는 얘기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아줌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하철에서 자리가 비면 얼른 앉는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나 이런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 가운데 아주머니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만큼 체력이 떨어지면 자꾸 앉으려고 그러고 몸에 열이 많을 땐 자꾸 뛰어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은 가만히 잡아두는 것이 고역이고 또 나이가 든 노인들에게 자꾸 서 있거나 하는 게 힘든 것처럼 내 연령에 따라서도 면역력은 점점 더 변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요즘 세상은 상당히 이렇게 냉증을 많이 유도하는 사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왕성해야 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보일러의 기능입니다. 아무리 물이 잘 순환한다고 하더라도 보일러가 온도가 낮게 설정되는 경우에는 찬물만 흐르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열을 데워주는 곳이 몇 개 있는데 주로 보면 가슴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뇌가 약 전체 열 생산의 약 20%를 담당하고 간이 약 18% 정도, 심장이 11%, 이렇게 해서 50% 담당하고 나머지 50% 가운데 보면은 그 가운데서 또 이제 근육이 약 25에서 30% 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피부라든지 폐나 콩팥 같은 것에서 겨우 뭐 한 3에서 5%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많은 열 생산을 하는 기관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냉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월등히 많다는 거. 병원에 오신 분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여자분들이 약 80% 정도 되고 남자는 20%도 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자분들이 날씬하거든요. 또 하나가 이 냉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 평소에 좀 조용하고 말이 좀 없으면서 또 이제 운동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15세 소년 101명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신체 특성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심장 박동이 느리고 뇌파가 좀 늦은 사람, 그리고 피부에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 저항이 높은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9년 후에 24세가 됐을 때
무려 17명이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옛날에 우리 생각에는 보면은 어깨라고 하는 좀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욱하는 성질에 한번 이 난장판만 부리는 것이지 실제로 이게 사람을 죽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냉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냉혈한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피가 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직 범죄의 어떤 우두머리가 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냉정한 사람입니다. 아주 이제 우락부락한 사람은 절대 우두머리 안 됩니다. 아주 냉혈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어떤 목숨, 신체 위해를 가할 정도로 아주 차가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 사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몸이 찬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많은 관대함을 베푸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판단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진맥이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혀는 근육질이긴 합니다. 하지만 혈관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 바로 혀인데 치은이라고 표시된 요게 이제 혀 가장자리에 치아에 눌려가지고 톱니바퀴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혀의 근육이 탄력을 잃어가지고 퍼진 겁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강아지가 한 10년 정도 크게 나오면은 혀를 이렇게 입 밖으로 내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강아지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